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뭘 해야 하지? 가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일 때가 많습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의 성취가 보이고 회사에선 평가 기준이 당신을 따라다니며 가족과 친구들은 저마다의 기대를 품고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재단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타인의 기준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비교,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죄책감. 더 이상한 건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애쓰다가도 정작 그것을 이뤘을 때 공허함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게 다야? 하는 허탈함. 그래서 뭐가 달라진 거지? 하는 의문.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만 정작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왜 나는 그 기준 앞에서 이토록 약한가? 2000년도 더 전 한 철학자는 이미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자. 그는 인간이 왜 이토록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잣대에 취약한지,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시선을 빌려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장자가 살았던 시대는 중국 전국시대, 기원전 4세기경입니다. 이 시기는 전쟁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고 수많은 나라가 서로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출세해야 했고 출세하려면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권력자의 눈에 들어야 했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해내야 했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처럼 다양한 사상이 경쟁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유가는 인과 의를 실천하라고 했고, 묵가는 겸해를 베풀라고 했으며, 법가는 법과 질서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기준을 들이밀며 이렇게 살아야 옳다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기준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학문을 닦아 임금에게 등용되거나, 도덕적 명성을 얻거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장자는 이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모두가 정해진 틀 안에서만 가치를 찾으려 하는가? 왜 인간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기준들을 만들고 그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애쓰는가? 그는 당대의 모든 사상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려 했다면 자신은 오히려 왜 우리는 그런 질문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장자에게 문제는 세상의 혼란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세상의 잣대 안에 가두는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지만 정작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가는 묻지 않습니다. 장자의 사상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재물론, 즉 모든 것을 같은 높이에 놓고 본다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게 똑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기준들이 사실은 상대적이고 임의적이다는 통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마치 절대적인 가치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준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심지어 개인마다 다릅니다. 조선시대의 성공은 과거 급제였고, 현대의 성공은 연봉과 직함일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자유로운 삶 자체가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성공이라는 하나의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준을 절대화하는 순간 우리는 그 기준의 노예가 됩니다. 큰 것이 작은 것보다 낫다. 빠른 것이 느린 것보다 좋다. 유용한 것이 쓸모없는 것보다 가치 있다는 식의 판단들. 장자는 이런 이분법적 구분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우화 중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쓸모없다고 여겨진 큰 나무는 오히려 베어지지 않아 천년을 살아남았고, 쓸모있다고 여겨진 나무는 일찍 잘려나갔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 삶일까요? 장자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절대적이라 믿는 그 기준, 정말 절대적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장자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건가? 모든 게 상대적이면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하지만 장자가 말한 것은 무기력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가 제시한 개념은 소요유, 즉 자유롭게 노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작은 새와 큰 새 중 누가 더 자유로운가? 작은 새는 낮게 날지만 금방 지치고, 큰 새는 높이 날지만 바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날 뿐입니다. 문제는 작은 새가 큰 새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날개를 저주하거나 큰 새가 작은 새를 무시하며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여길 때 생깁니다. 장자의 관점에서 진정한 자유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용기를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조용히 자기 삶을 가꾸는 사람도,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본성에서 나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관점은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직장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종종 승진, 연봉, 직급이라는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동기가 먼저 승진하면 불안하고 후배가 더 많이 벌면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기준은 회사라는 조직이 만든 상대적 척도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높은 직급이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퇴근 후의 자유가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요? 장자는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 기준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준에 인정받고 싶은 건가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우리는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지만 그 사람의 기준이 당신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고 누군가는 혼자 있는 시간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당신의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기준으로 당신을 재단하려는 시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실패 앞에서도 위축됩니다.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했다는 자책, 남들은 다 해냈는데 나만 못했다는 좌절. 하지만 장자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이것밖에라는 기준은 누가 정한 건가요? 당신이 걸어온 길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길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길일 뿐입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관점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당신이 절대적이라 믿는 그 기준들, 정말 당신의 것인가요? 하지만 장자의 사상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현실 도피적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기준이 상대적이라면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판단도 무의미해지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불이한 현실 앞에서도 그것도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며 방관해도 되는 걸까요? 장자의 철학을 잘못 이해하면 무관심과 냉소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장자의 태도는 이미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당장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 먹고 살기 위해 타인의 평가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어느 정도의 사회적 기준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장자의 철학을 극단까지 밀고 나가면 공동체와 단절된 고립된 개인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장자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평생 수많은 기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기준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기준이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오히려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당신을 올가매고 당신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는 유일한 잣대가 될 때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이 이룬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당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한 이유는 어쩌면 그것이 진짜 당신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장자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들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정말 그 기준이 절대적인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당신은 정말 그것을 원하는가? 이 질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쩌면 더 유효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준에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비교할 대상도 많고, 평가받을 기회도 많고, 증명해야 할 순간도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장자의 철학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는 맞지 않는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관점이 숨막히는 기준들 사이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당신 자신을 바라볼 여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번쯤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기준에 맞춰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 그 자체인가? 아니면 실패했을 때 타인의 시선인가? 그리고 그 답은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당신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물을 뿐입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까?